네, 반갑습니다. 정병훈 선생입니다. 자, 제가 이제 이 설명회 시간을 이렇게 비대면으로 또 하게 되어서 이렇게 마스크를 쓰고 여기 아무도 없는 강의실에 이제 저 혼자 이렇게 얘기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자, 제 사진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요. 이제 2023학년도 수능 대비 목동 예섬학원에서 제가 강의하는 강좌 소개 해가지고 제목은 이렇게 붙였는데 실제로 지금 제가 오늘 말씀드릴 거는 목동 예섬학원에서만 하는 건 아니고 제 수업에 대해서 좀 전반적으로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요거 한번 이제 사진은 넘어가 보죠. 네. 자, 1번 해가지고 지금 제가 현재 진행하고 있는 현장 강의 시간표를 이렇게 한번 먼저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우리 여기 목동 예섬학원에서 수요일에 수요일마다 저녁 6시에서 9시 반까지 미적분 정규반 진행하고 있고요. 저 옆에 가가지고 목동 다원교육학원을 가시면 금요일에 수학 2 수학 1 정규반 요거를 진행하고 있고 그 외에 이제 대치동 수업들 요렇게 시간표를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일주일에 수업이 7개가 돌아가고 있는데 정규반만 7개 돌아가고 있는데 솔직히 되게 빡세요. 근데 그래도 꾸역꾸역 이렇게 계속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 수업에 있어서 뭐 시간대가 뭐 안 맞아서 혹시 곤란하신 분들은 이 시간표를 보시고 맞는 시간표가 있으면은 수강을 해도 좋겠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먼저 이제 현장 강의 시간표부터 정리를 해드렸고요.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수학 1, 수학 2를 지금 진행하는 반이 있고 미적분을 진행하는 반이 있습니다. 근데 이 어떤 체제냐면 수학 1, 수학 2 진행하는 반은 지금 겨울 방학 때부터 수학이라고 수학 2 이제 개념 강좌를 진행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개념 강좌를 아마 4월 초까지 진행을 하고 나면 이제 내신 휴강을 들어갈 거예요. 그다음에 또 수학 1, 수학 2 가지고 계속 엔제해서 그 파이널 모의고사 전까지 계속 수학 1, 수학 2만 돌리고요. 미적분 정규반의 경우는 이제 선택 과목 미적분만 계속 진행해서 또 그 파이널 모의고사 전까지 또 미적분만 돌아가는 이런 시스템으로 이제 진행해서 두 수업이 이제 겹치지 않습니다. 겹치지 않아서 뭐 미적분 선택자의 경우는 두 개를 다 수강해도 좋은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1번은 요 정도 하고 넘어가고요. 자, 이제 2번 현재 진행 중인 그래서 강좌의 진도 상황입니다. 자, 먼저 이제 목동 예섬학원 기준으로 미적분 정규반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확인을 좀 해드릴게요. 현재 그러니까 개강을 하고서 그 1월에 개강하고서 지금까지 7번 수업을 진행했고 이게 수요일 수업이니까 제가 지금 이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날짜가 화요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일 이제 수업이 또 있는데 내일 8주차 진행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지금 드라이브라고 제 그 대성마이맥 인강에 이제 있는 개념 강좌입니다. 실전 개념 강좌가 드라이브예요. 이름이 운전을 하는 것 같죠? 근데 드라이브라는 개념 강좌를 이제 8주차째 진행해서 지금 여기는 적분 들어갈 차례예요. 적분 들어갈 차례고 그래서 10주까지 해서 이제 적분 완성하면 이제 그러니까 내일 수업하고 그 다음 주 수요일, 그 다음 주 수요일까지 하면은 이제 그 대통령 선거일이죠. 그래서 그날 이제 드라이브가 끝나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주부터는 패스파인더라 해서 사실 저와 이제 저희 형인 정병호 선생님하고 이제 그 인강 커리 중에서 그래도 둘이 가장 유명한 게 패스파인더라는 기출 분석 강좌인데 여기서 이제 스텝 2 하면은요. 저게 뭐냐면 4점짜리 빅킬러 그 빅킬러에서 준킬러 넘어가는 단계. 킬러는 아니고요. 그 정도 문제들 위주로 이제 고 레벨의 문제를 이제 안정적으로 풀게끔 만드는 거. 그 기출을 이제 소화하는 방법 이런 것들을 좀 안내하는 강좌로서 4주간 또 수업을 진행하고 나면은 이제 내신 휴강인 거예요. 그래서 내신 휴강하고 나면 이제 5월부터는 또 엔제가 들어가는 이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진도는 이렇게 나가고 있고요. 다른 반도 하나 얘기해 드리면 수학일 수학이 정규반에서 요거는 이제 대치동에서 들어간 수업이고요. 수학일 강좌를 개념 강좌 드라이브 강좌를 7주간 진행을 했어요. 7주간 진행을 했고 이제 수학 2 한 주 수업을 한 상황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수학 2도 7주 진행하고 나면 여긴 내신 휴강 이렇게 들어갑니다. 자,
거꾸로예요. 여기 목동에서는 수학 2를 먼저 나갔어요. 그래서 수학 2, 수학 1을 정규반 해가지고 예, 지금 반대로 정확하게 반대로예요. 수학 2 7주간 강의를 먼저 했고 반대로 수학 2를 예, 진행하고 있어서 2주차째 진행을 하고 있는 겁니다. 왜 거꾸로 했냐라고 하실지 모르겠는데 이거는 어느 게 먼저 해야 된다라는 법은 없어요. 예, 그런데 이제 이거죠. 저도 이제 인강 촬영을 현장 강의를 하다 보니까 양쪽에서 다 촬영하기 위해서 이제 좀 이렇게 순서를 뒤집어서 강의하는 예, 이런 작업을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쯤 듣는 학생들이 혹시라도 지금이라도 개념 강좌를 현장에 와서 듣고자 하는 학생들은 이걸 두 개를 다 들을 여지가 있도록 이제 열어놓는 차원도 조금은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제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반은 이렇게 세 축으로 예, 돌아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진도 상황 요 정도 얘기하고요. 그래서 제 강의에서 이제 뭐랄까요, 학생들한테 어떤 것들을 예, 제공하는지 이런 거를 이제 구체적으로 좀 알려드리는 시간을 가질게요. 현장 강의에서 제공되는 자료 및 영상. 이렇게 자신 있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일단 현장 강의는 예, 아까 시간표 보시면 아시겠지만 대강 3시간 30분짜리 수업으로 진행을 하는데요. 근데 솔직히 제가 3시간 30분을 딱 맞춰서 끝내지는 못합니다. 조금 이렇게 오버해서 수업하는 경우들이 조금 많이 있어요. 아무래도 학생들한테 전달하고 싶은 내용들에 대한 좀 욕심이 많다 보니까 한 10분 내지 20분 정도는 좀 오버하는 경우들이 간혹 있는데 그래도 저도 가급적이면 좀 맞춰서 끝내려고 예, 노력은 할 겁니다. 예, 그런데 그 강의 내용도 이제 강의 내용인데 그거 외에 이제 제공되는 거 하나씩 한번 소개를 해드릴게요. 자, 일단은 강의의 복습 영상입니다. 강의 복습 영상은요, 그 인강 촬영 버전이에요. 예, 그래서 제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드라이브 강좌의 경우, 예, 지금 전부 현장 강의가 나가는 강의들은 다 인강 버전으로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촬영된 버전을 예, 대성마이맥 인강을 통해서 현재는 지급하고 있고요. 만약에 뭐 인강으로 지급을 못하면 또 그에 준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또 제공을 해드리려고 해서 강의 영상을 예, 이렇게 제공하려고 합니다. 이게 작년에는 제가 밴드로 영상 지급을 했는데 밴드로 하니까 좋은 점도 있는데 너무 이렇게 영상 그 화질이 떨어져가지고 예, 그래가지고 그거 때문에 그거보다는 대성마임의 인강으로 그냥 깔끔하게 하는 게 낫겠다 싶어가지고 예, 방향을 일단 올해는 이렇게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강의 복습 영상은 당연히 제공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 니은해서 주간 브런치입니다. 이 브런치는 저희의 과제장입니다. 예, 과제장인데 이거는 제 강좌와 우리 정병호 선생님 현강 예, 듣는 학생들의 강좌에서 공통으로 나가는 예, 과제장입니다. 그래서 제 교재와 정병호 선생님 교재에 있는 그 주에 나가는 문항들을 모두 수록하고 있습니다. 그 이제 개념 강좌라서 단원마다 뭐 어떤 기출들의 경우는 좀 저도 그렇고 정병호 선생님도 그렇고 둘 다 이 문제는 꼭 강의해야 돼 하는 것들은 이제 겹칠 수는 있는데 기출 말고 그 외에 어떤 자작 문제 같은 것들은요 두 강좌에서 겹치지 않습니다. 예, 전혀 다른 문제들을 사용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복습 문항으로서 양쪽 강의를 다 들을 수도 있고요. 심지어 이것도 이제 이런 식이에요. 제 강의를 듣는 학생은 그러니까 제 강의에서 그 복습 영상 제공받는 건 물론이고 정병호 선생님 강의에서 같은 회차에 예를 들어서 저는 드라이브인데 정병호 선생님은 그 같은 포지션의 강좌명이 프로메테우스라고 하거든요. 그 프로메테우스 강좌도 역시 강의 영상을 또 제공해서 예를 들어서 학생들이 이제 개념 강좌를 뭐 한 두 개씩 듣고 싶어 하는 학생들은 이렇게 두 개를 들을 수 있게끔 예, 준비를 해준 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그래서 복습 문항을 양쪽 교재를 다 수록해서 학생들이 뭐 그냥 엔제처럼 풀어볼 수도 있고 개념 강의를 들어도 되고 예, 이렇게 좀 선택권을 넓혀드리는 거다 이렇게 보시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필기 노트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브런치라는 이 책 안에 제공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필기 노트는 예, 여기 강의하는 문제들 있죠. 제가 수업 시간에 강의하는 문제, 또 정병호 선생님 수업 시간에 강의하는 문제들을 이제 그 우리 조교들이 예, 제가 직접 쓰진 않았습니다. 예, 조교들이 이제 노트를 작성해 가지고 풀이법을 이제 좀 일목요연하게 정리할 수 있는 예, 필기 노트를 예, 제작을 해서 예, 책 안에 넣었고요. 그리고 이제 엔제 해가지고 요 엔제는 주별로 지금 현재는 50제씩 나가고 있어요. 예, 50제씩 나가고 있는데
과년도 뭐 예를 들어서 작년이나 재작년 이런 때 강대 K 모의고사에 있었던 문제들, 그리고 EBS 연계 교재들 있죠. 올해 것 말고 작년 것까지, 그리고 일부 문항들은 저희가 직접 만든 문항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합쳐서 50문제씩 나가고요. 이 50문제에 대한 해설 강의 역시 대성마이맥에 있는 뭐 대치인 라이브 이런 강좌를 통해서 제공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50문제를 전부 강의하는 건 아니고요. 50문제 중에 조금 난이도가 있는 거 위주로, 보통 적을 때는 한 10몇 개, 많을 때는 20개 정도까지도 강의하던 것 같아요. 그렇게 강의 영상을 제공하고, 이것도 이제 매주 만들다 보니까 저희도 이제 그래요. 수학 1도 하고 수학 2도 하고 미적분도 하고 심지어 기하도 하고 확통도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이게 이제 업무가 많잖아요. 촬영할 것도 많고. 그래가지고 저와 정병호 선생님이 이제 번갈아 가면서 촬영하는 이런 시스템이어서, 아마 절반은 제가 해설 촬영했고 정병호 선생님이 절반 촬영했고, 이렇게 이제 되는 거를 그냥 다 제공한다라고, 해설 강의까지 제공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4번, 올 시즌에 조금 바꾼 건데요. 작년까지는 없었어요. 작년까지는 이게 없었는데 올해는 요걸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브런치라는 책이 매주 나가는 책입니다. 매주 나가서 한 주에 한 권씩 나가요. 한 주에 한 권씩 나가는데 그 한 권에 맨 끝에 질문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이 그 브런치에서 특히 엔제와 복습 문항을 풀어와 가지고 그 다음 주에 들고 오셔서 제출해야 돼요. 그래서 제출해서 검사를 해서 우리 학부모분들에게 문자로 아이들의 어떤 그 성취도, 성실성 이런 것들을 조금, 숙제를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시켜 드리는 작업을 하는데, 그 과정에서 어쨌든 학생들한테 브런치 책을 걷어요. 이번 주에 나눠준 걸 다음 주에 걷습니다. 걷으면 그 걷은 거를 가지고 걷은 거 안에 맨 뒤에 보면 Q&A 질문을 적을 수 있는 페이지를 몇 페이지를 뒀어요. 거기에 학생들이 필요한 질문을 적으면 조교가, 제가 수업하는 동안, 저는 수업하는 동안 우리 질문을 받을 조교들이 밖에 조교룸에서 저걸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답변을 다 적어주는 거죠. 이렇게 지금 현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는 이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이 질문을 하는 데 있어서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대면으로 질문하는 것도 되게 좋은데,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닌데, 대면으로 질문했을 때 갖는 단점이 뭐냐면, 질문을 했을 때 제가 이렇게 설명해주면 들을 땐 이해하지만 시간 지나면 기록이 안 남아서 되게 휘발되기 쉬워요. 근데 브런치에다가 질문지를 이렇게 잡아주는 거는 뭐냐면, 시간이 지났을 때 나중에 내가 옛날에 어떤 질문을 했는지 다시 볼 수 있게끔 그 길을 열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질문에 기록을 남긴다. 그리고 우리 조교들이 충분히 문서화된 답변을 해준다. 요것들을 가지고서 학생들이 적극적으로 질문하게 유도를 하려고 합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사실 제 기대만큼 이렇게 많은 질문을 아이들이 쏟아내고 이러고 있진 않아서 조금 아쉽긴 한데, 그래도 학생들이 와서 많이 질문을 해서 좀 더 많이 성장을 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렇게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들이 들어간 책 한 권이 매주 나가는 거예요. 매주 한 권씩 나가는 거예요. 계속 이렇게 해서 굉장히 학생들 입장에서는 좀 공부할 내용이 많게끔, 아니 어차피 아이들은 똑같은 시간 들어서 공부하는데 현장 강의 하나 들으면서 그것에 의해서 현장 강의에서 배운 것도 하고, 또 거기에 더 추가된 문제도 하고 해설 강의도 더 듣고, 이렇게 해서 더 빠르게 성장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준비했습니다. 자, 그래서 주간 브런치가 매주 나가는 거고요. 그 다음 세 번째, 자, 2023 수능 대비 호영문제 스피드러너 모의고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 작년에도 이렇게 스피드러너 모의고사를 진행을 했었는데, 작년에는 학원들의 학생들이 직접 오게 해서 현장에서 스피드러너 모의고사를 실시하게 했었어요. 물론 작년 1월 때쯤에 또 되게 코로나 상황이 심각해가지고 잠시 이제 비대면으로 그 현장 강의를 개강하면서 시작했었거든요. 그때 뭐 한 3월 초 정도까지는 이제 좀 그냥 비대면 상황이어가지고 좀 학생들을 또 부르기가 그래서 그냥 이렇게 자료로 매주 제공하는 식으로 했었는데, 작년에 3월부터는 그냥 학생들이 학원에 와서 시험을 보도록 유도를 좀 했습니다. 그렇게 현장에서 100분을 재서 시험을 볼 수 있는 게 원래 제일 좋아요. 제일 좋아서 그렇게 제공했었는데, 올해도 또 이제 오미크론 때문에
사실 작년보다 더 심각한 건지 아닌지 잘 모르겠어요. 저도 이거 뭐 잘 모르겠는데, 근데 어쨌든 예, 현재 되게 심각하다고 판단을 해가지고 지금은 일단은 작년에 초반에 하던 것처럼 학생들한테 매주 과제로 나가고 있습니다. 스피드러너 모의고사가 매주 모의고사 한 회씩 나가고요. 이 스피드러너 모의고사 역시 해설 강의 영상을 제공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는 저랑 정병훈 선생님 둘이서 매주 브런치 해설 강의 5개 뭐 이렇게 과목별로 찍고, 그 다음에 스피드러너 모의고사도 또 찍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만 해도요, 저희가 그 영상 찍는 것만 해도 사실 하루 종일 찍어야 되거든요. 그렇게 하니까 일주일에 하루씩은 그것만 찍는데 시간을 써요. 그렇게 하니까 이제 번갈아 가면서 해야 이제 겨우 저희도 이제 이 물량을 제공할 수 있는 거라서, 둘이 이제 왜 정병훈이 다 안 찍고 이러냐 이런 얘기를 하실지 모르겠는데, 둘이 나눠서 할 수밖에 없다. 현실적으로 양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코로나 상황이 좀 완화되고 괜찮아지면 다시 현장의 학생들을 모아서 시험 보는 체제로 이렇게 운영을 할까 해요. 현장에서 아무래도 시험 보면 좀 긴장감도 있고, 그 다음에 시간 관리에 대해서 좀 아이들이 까다롭게 생각을 해보고 이런 것들도 고민해야 되기 때문에 별도의 시간을 별도의 시간을 잡아서 이렇게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물론 코로나 상황을 봐가면서 판단을 하겠습니다. 일단은 지금은 3월 말까지는 이렇게 그냥 지금은 그냥 수업 시간에 과제로 모의고사를 배부하는 형식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다 모의고사 봉투까지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다 지급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나름 돈은 많이 들인 상황입니다.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코영재 스피드러너 모의고사는 저희가 다 만든 문제들이에요. 문제들 다 이렇게 특별히 어디서 구매하거나 이러지 않고 뭐 물론 구매하는 게 나쁘다 이런 건 아니에요. 그런 건 아닌데, 일단 저희가 다 그래도 특히 고난도 문제들 위주로는 다 저희가 직접 이렇게 하나하나 손보면서 만든 문제들이라서 뭐랄까요, 저희가 생각하는 어떤 수능에서의 중요도 그리고 또 뭐랄까요, 적중력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 염두에 두고서 매주 제작해서 나가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거를요 1년 내내 하는 겁니다. 왜 1년 내내 모의고사를 봐야 됩니까 할 텐데요, 이번 교육과정 체제는 아무래도 모의고사를 많이 봐야 되는 체제라고 봅니다. 다른 때도 물론 모의고사가 중요하지 않았던 건 아니지만 이번 체제는 더 그렇다. 왜냐하면 아이들이 시험 볼 때 상황이 1번부터 15번까지 상황, 1번부터 15번까지가 객관식, 16번부터 22번까지가 주관식, 그 다음 23번부터 30번까지 선택 과목, 요렇게 분리되는 체제에서 시험 보다가 막히면 절로 갔다, 막히면 절로 갔다, 막히면 절로 갔다, 이런 식의 어떤 운영의 묘를 살리는 게 예전보다는 좀 더 많이 강조돼야 되는 타이밍이에요. 그래서 아무래도 모의고사를 그래서 작년부터 계속 이제 1년 상설 시즌제로 운영하는 이런 체제로 하고요. 그래서 지금 1월에는 애들이 또 진도를 많이 안 나갔잖아요. 선택 과목 아예 모르는 애들도 있고, 그래가지고 수학 1, 수학 2 범위로만 30문제로 이렇게 1월에 스피드러너 모의고사 시즌 1은 그렇게 나갔고요. 지금 이제 시즌 2 시작했습니다. 시즌 2 시작한 상황이고, 시즌 2는 이제 3월 모의고사 범위입니다. 3월 모의고사 범위니까 선택 과목이 있어요. 여기는 선택 과목이 있는 모의고사로 이렇게 나가고요. 그리고 이제 2월 3월 그렇게 나가고 나면 이제 내신 휴강 이후에 5월에 또 이제 모의고사 나가는데, 그때는 6평 범위로 나간다는 거죠. 그리고 여름 방학 이후에는 파이널 전범위로 해서 모의고사를 이렇게 많은 양으로 좀 승부를 보겠다. 이렇게 하다 보면요, 저희가 해준 거에서 거의 수능에 나와요. 늘 그랬어요. 뭐 한두 개는 뭐 아예 신유형이겠지만 그 외에도 거의 대부분은 익숙한 유형으로 이렇게 흘러가겠구나,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모의고사까지 저희가 제공하는 이런 수업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엄청 많은 걸 준비했다라는 걸 알 수 있죠. 사실 이 정도면은 저희가 그 개별적으로 개별 강사가 학원 다니지 말고 개별 강사가 제공하는 자료 중에는 아마 저희가 그래도 제일 양이 많거나 그럴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 저희가 만들어서 제공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요렇게 생각합니다. 자, 요 정도 제공하고요. 그래서 이제 4번. 이제부터 제 자랑의 시간입니다. 난 이렇게 잘났어. 뭐 이런 얘기하는 거죠. 근데 그건 아니고 제 강의는 어떤 게 좋은지 한번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저는 일단 첫 번째로 개념이 정확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뭐 이 세상에서 개념이 저만 정확하다 이런 건 아니죠. 예, 다들 뭐 정확하게 하시겠지라고 하는데 애초에 개념이라는 게 딱 보면 진짜 정확하게 설명하려면 많은 노력이 필요해요. 그 노력의 시간들이 얼마나 들어있는지는 학생들이든 선생님들이든 그 내용을 설명하시는 어떤 품새를 보면 알거든요. 예, 근데 저는 거의 알겠어요. 거의 알겠는데, 예, 진짜, 아, 저분이 많은 걸 했구나. 많은 걸 연구해 봤구나. 이걸 설명을 잘하기 위해서 많은 걸 노력했구나. 그리고 설명을 실전에서 문제 풀 때 아주 좋게 설명하기 위해서, 예, 개념이 실전에 연결되도록 설명하기 위해서 많은 연구를 했구나 하는 것들을 이제 봅니다. 봤을 때, 아, 그래도 내 강의가, 예, 개념적으로는 그래도 가장 정확한 축에 속하지 않겠는가 하는 자신감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 학생들의 평가도 그렇습니다. 개념적으로 불안하면 항상 저를 찾더군요. 개념적으로 불안하면, 예, 자기가 한 거 뭐 이거 이대로 되나요? 정병훈의 의견을 들어보자. 뭐 이런 식의 인터넷에서 그런 사례들을 좀 봤는데, 예, 어쨌든 가장 정확한 개념으로, 예, 설명합니다. 물론 가장 정확한 개념을 설명한다는 것이 사실은 대부분 경우 굉장히 수학 시험 문제를 풀 때 효율적인 길이에요. 예, 그렇기도 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죠. 예. 자, 두 번째. 야, 이게 되게 중요해요. 어떤 문제가 나와도 돌파할 논리적이고 명확한 사고력 훈련입니다. 이게 공부를 할 때요, 학생들이 그 어떤 사례들이 있냐면, 예를 들어서 A 문제 하나를 풀어요. A 문제 하나를 푸는데 어떤 방법을 풀면 그 문제 상황에서는 딱 풀리는데 그 상황에서 조건을 조금만 숫자만 바꾸고 이래도 안 풀리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런 길을 가요, 학생들이. 근데 제 강의에는 그런 게 많지 않을 겁니다. 아니, 없을 수는 없어요. 누구의 강의라도 없을 수는 없는데, 예, 그렇게밖에 못 푸는 문제들도 있으니까. 근데 가급적이면 그렇게 안 갑니다. 한 문제의 강의의 내용은 반드시 비슷한 다른 문제를 다 비슷하게 설명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어야 된다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야 학생들이 수업에 와서 배워서 배운 문제가 그대로 나오진 않을 거 아닙니까? 숫자라도 바뀌어서 나올 거 아닙니까? 적중을 해도. 그때 배운 방법을 그대로 적용 가능하게끔 만들어주는 게, 예, 강의의 목표여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이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보면 학생들 입장에서 별다른 사고력 훈련 없이 그냥 선생님이 하라는 거 따라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아, 진짜로 적중이 되면 하라는 걸 따라하면 됩니다. 물론 그게 늘 다 적중되냐가 문제여서 그렇지, 적중이 된 문제들은 하라는 걸 따라하면 되는 거였습니다. 그냥 강의에서 했던 대로만 해주면 되는 거였습니다. 그런 게 해마다 어느 정도 나오냐면 해마다 4점짜리의 한 절반 정도는, 절반 이상은 그랬던 것 같아요. 하라는 대로만 하면 됐어 라고 생각합니다. 예, 학생들이 보기에 신유형이라고 하는 것 중에도 그런 것들이 꽤 있었어요. 제가 보기에는 이건 적중 사례야 라고 얘기할 만한 거, 예, 꽤 있었습니다. 해마다 그래왔던 사람입니다, 저는. 예, 그래서 아, 비슷한 방법으로 그러한 문제를 전부 풀 수 있는 방법으로서 훈련한다. 그냥 단순히 아이들 입맛에 맞는 쉬운 풀이만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강의가 쉽다라는 것은 반대로 말하면은 바로 그렇다는 거예요. 깊게 생각하지 않아도 돼.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실전에서 깊게 생각해야 되는 문제에 대해서 대처가 안 된다는 뜻일 수도 있습니다. 강의가 쉬운 게 나쁘다는 건 아니지만 좋은 점도 있지만 그냥 무턱대고 쉬운 걸 목표로 삼지는 않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는 좋은 결과를 만들기가 좀 어렵다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어떤 문제가 나와도 비슷비슷하게 제가 강의에서 했던 거랑 비슷비슷하게 풀 수 있게끔 사고력 훈련시킨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거죠. 세 번째. 평가원의 출제 원리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예. 저는 평가원 관계자 모릅니다. 아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예. 뭐 다른 거면 모르겠는데 수학의 경우는 평가원 관계자를 알아야 출제 원리를 파악하는 게 아닙니다. 수학적 원리대로 생각하다 보면 출제 원리가 자동으로 파악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출제를 해본 시험 문제를 출제를 해본 경험이 많으면은 어떤 심리 상태에서 냈겠구나까지도 어느 정도 알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출제 원리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평가원은 이런 심리로 냈을 것이니까 하다못해 풀 때에도 어떤 생각을 하자. 그 다음에 코너에 몰려서 도저히 못 풀어서 찍을 때에도 어떤 생각을 하자. 이런 얘기들을 다 충분하게 알려드립니다. 작년에 제 제자 중에 한 녀석이, 예, 수능을 본 직후에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저한테 연락을 했어요. 이렇게
밴드 안에서 채팅으로 연락을 했는데 걔가 그러더라고요. 선생님, 저는 선생님 수업을 듣고 수능날 결국 네 문제를 못 풀어서 네 개를 찍어서 96점을 받았대요. 네 개를 찍었는데 96점을 받았대요. 야, 그래서 역시 선생님의 찍기 노하우가 정말 큰 도움이 됐어요. 제가 이렇게 찍기 쪽으로는 제가 아마 타의 추종을 불허할 만큼 압도적일 거라고 자신합니다. 정말. 예, 웬만한 문제들을 다 이렇게 답을 예측해보는 훈련을 하고 있어요. 저 자신부터 먼저. 평가원 모의고사를 볼 때조차도 저 자신부터 그런 훈련을 하고 있고 그 훈련한 방향들을 학생들한테 전수하는 게 쌓이다 보면 그런 노하우조차 늘어요. 근데 그 찍기의 노하우가 풀이의 노하우하고 연결될 때도 많아요. 왠지 이렇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가만 생각해보니 그래 논리적으로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네가 되는 경우도 많거든요. 아이디어를 떠올리는 측면에서 봤을 때 대처법을 완벽하게 알려주는 게 정말 중요하다라는 취지로 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네 번째, 이거예요. 항상 기출의 발전 가능성. 기출을 특히 기출 공부할 때 그냥 기출을 풀었다. 오케이 넘어가자. 이게 아니어야 돼요. 기출의 다음 카드는 뭘까? 어떤 문제는 이 문제를 푼 것만으로도 만족스러워 할 수도 있지만 그게 아니라 이 기출 문제에서 나온 개념이 다음에 어떻게 확대될 수 있을까를 항상 내다보고 그 확대될 때의 변화 가능성까지 고려해서 다 적당한 풀이와 적당하지 않는 풀이를 다 가려냅니다. 그리고 다양한 풀이를 존중을 하되 장단점을 정확하게 알려드려서 그 중에 뭐가 제일 좋은지 상황에 따라 이런 것들을 충분하게 다 분석을 해드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아마 제가 가질 수 있는 가장 큰 장점이고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뭐냐 이거예요. 똑같은 방법으로 많은 문제를 풀 수 있도록. 그러니까 방법을 제가 강조하는 방향이 이게 짱이야 어떤 방법이 짱이야 라고 말하는 거는 그 방법이 가장 실전에서 빨라요. 빠르면서도 동시에 확장 가능성이 뛰어나요. 비슷한 문제를 다 저렇게 풀 수 있어. 그리고 비슷한 문제가 뭐예요? 다 고난도 문제들까지 포함이에요. 그래서 저난도든 고난도든 다 똑같은 방법을 풀 수 있는 방법들을 충분히 제시하는 것이 이제 저의 강의의 어떤 장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는 이렇게 컴공을 나왔거든요. 이렇게 수학 강사로서 이렇게 수학과 전공하지 않았다는 걸 이렇게 대놓고 말하는 그런 강사 흔치 않죠. 저는 컴공을 나온 걸 굉장히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 컴퓨터공학부에서 이제 배웠던 어떤 이론들을 지금 수능 수학에 잘 적용하고 있고 그런 것들 때문에 이제 제 강의가 굉장히 독특한 강의가 됐을 거예요. 어떤 거냐? 바로 풀이의 효율성이나 이런 것들을 분석하는 게 이제 뭐랄까요? 최적화 이론 이런 것들을 통해서 다 연구된 결과를 학생들한테 보여드립니다. 그냥 막연히 대치동 어둠의 스킬을 그냥 맹목적으로 알려주는 이런 강의를 하지 않습니다. 아니 대치동 스킬하고 뭐 배웠는데 알고 보니 그냥 푸는 것보다 더 느려 이런 경우 많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가려내서 학생들한테 필요한 것과 필요하지 않은 것들을 정확하게 다 구별해 드리는 쪽으로 이렇게 강의를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제 소개였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요 얘기를 좀 해드릴게요. 이거는 우리 학생들한테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뭐냐면 Q&A 해서 학생들이 지금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좀 고민할 만한 질문들을 몇 개를 좀 뽑아봤어요. 지금 이 시기쯤이면 충분히 이런 질문을 할 거예요 라고 생각합니다. 자, 첫 번째 질문 보죠. 친구들은 다 적어라는데 나도 적어야 될까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친구들 보니까 다 뭐 실무 풀고 있는데 자기는 지금 엔지하고 있어. 어때요? 그런 것 때문에 굉장히 스트레스 받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남들은 다 뭐 하는 나는 지금 딴 거 하고 있어. 남들은 다 지금 뭐 기출하고 있는데 자기 이제 개념 돌리고 있어. 어떻게 해야 되나 할 텐데요. 자, 이거에 대해서 저의 답 이겁니다. 뭐냐? 항상 그런 고민이 있을 때 그런 고민이 있을 때마다 처음 계획을 유지하세요. 처음 계획을 버리시면 안 됩니다. 남들 다 기출 돌리고 있는데 자기 혼자 기출은 들어가지도 못했고 개념 돌리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개념이 아직 부족해요. 그럼 남들이 뭐라 하든 개념을 돌려야 돼요. 그게 중요해요. 개념을 다 돌리고 기출을 또 하고 따라가면 돼요. 커리가 늦다고 해서 점수가 늦는 거 아닙니다. 절대로. 그래서 남들이 뭐 한다고 자기도 할 필요도 없고 뭐 안 한다고 자기도 안 해야 되는 게 아닙니다. 그냥 남 눈치 보지 말고 그냥 필요한 게 맞으면 그냥 공부하세요. 이게 제 답입니다. 자, 이거를 철저하게 잘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질문 가보죠. 기출은 몇 회 독해야 되나요? 자, 이 질문 있잖아요. 자, 이 질문. 학생들이 기출 몇 회 독해야 되나요? 라고 질문하고 있는 거 보고 있으면요. 일단은 약간 위험해 보여요. 어떤 점이 위험해 보이냐면
한 번 기출을 볼 때 깊게 생각하는 훈련이 안 되는 채로 문제를 풀고 맞추는 데에만 집중하는 거 아닌가 하는 우려가 좀 있습니다. 예, 그게 지금 걱정이에요. 그래서 이 질문을 이제 선별했는데 이거는 기출만이 아니라 EBS도 마찬가지예요. 예, EBS 연계 교재도 아마 기출하고 예, 동급으로 보셔야 될 건데 자, 그래서 몇 회독 해야 되냐? 제 의견은 이거예요. 일단 한 번은 봐야죠. 예, 한 번은 보세요. 한 번. 예, 그 다음에는 스스로 판단하세요예요. 요약하면 이거예요. 예. 자신의 이해 상태에 대한 판단을 기준으로 더 봐야 될 문제들을 본다. 이걸 더 볼 문제가 무엇일지를 선생님한테 묻지 말고 우리 학생들이 스스로 결정하세요. 그리고 자기 결정을 믿으세요. 괜찮으니까. 자기가 부족하다 생각하면 그냥 보는 거예요. 더 볼 문제를 스스로 정하고 또 보세요. 예. 모든 문제를 다 보려고 노력하지 마세요. 너무. 아니 전에 풀었던 문제 맞췄던 문제 또 봐서 또 맞추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예, 그래서 기출은 한 번은 꼭 보되 그러나 그 한 번 본 뒤에 이제 또 봐야 될 문제, 자신 있는 문제와 자신 없는 문제를 잘 정리해 달라 이거죠. 그리고 이제 기출에만 머물러 있지 말라는 겁니다. 네, 이거 수학 공부할 때 가장 기본적인 자세입니다. 기출에만 머물러 있어서는 안 돼요. 기출을 보고 그 다음에 뭐야? 또 새로운 문제에 접근해야 돼요. 엔제 풀라는 거냐? 아니 뭐 엔제 좋아요. 뭐 서점에 있는 어떤 책이어도 좋아요. 제 책도 좋아요. 다른 선생님 책도 좋아요. 그러니까 많이 푸세요. 예, 많이 풀고 새로운 문제를 풀면서 기출에서 봤던 게 뭐가 있었지? 이 비슷한 게 있었나? 이런 것들을 자꾸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는 게 그만큼 도움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기출은 그래서 최소한 1회독은 한다. 그러나 막 맹목적으로 몇 회독 돌려라 이거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 질문 한번 보죠. 2023학년도 수능은 2022학년도 수능보다 어려울까요? 자, 이 질문. 예, 저의 예상입니다. 물론 예상 틀릴 수 있어요. 자, 제 의견은 이겁니다. 2022학년도 수능과 같은 유형의 같은 난이도 출제된다면 등급컷은 상승한다입니다. 왜? 항상 입시 체제가 바뀔 때는 체제가 바뀌는 첫 해에는 학생들이 좀 휘둘리는 경향이 강해요. 근데 두 번째, 세 번째에 가면은 적응력이 세집니다. 아무래도. 그래서 같은 난이도 출제된다면 등급컷이 전반적으로 상승할 것이다. 이렇게 보시고 그래서 더 열심히 해야 됩니다. 2022학년도보다 더 열심히 해야 현재의 등급컷을 그나마 유지할 수 있다. 선생님, 전 왜 성적이 안 오를까요? 아무리 해도. 이렇게 생각하세요. 지금 열심히 하고 있기 때문에 그나마 그 성적을 유지하는 걸 수도 있어요.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더 열심히 해야 돼요. 올라가려면. 항상 그런 마음으로 임하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 질문 이거고. 선택 과목은 어떤 과목이 유리한가요? 이거는 제가 답을 바로 드리면요. 특별히 유리하고 불리한 거 없습니다. 왜요? 본인이 풀어서 맞춰야 유리하고요. 본인이 풀어 못 맞추면 불리한 겁니다. 아니 그래도 미적 기하가 확통보다는 만점자 표점이 높던데요. 그거는 원래 표본 성질상 그럴 수밖에 없어요. 자, 그래서 제가 제안하는 건 이겁니다. 일단 자신이 지원할 대학에서 요구하는 과목이 특히 미적이나 기하일 경우에는 둘 중에 선택하는 게 맞고요. 그게 아니면 자기가 잘할 수 있는 걸 골라요. 근데 뭘 더 잘해야 되는지 몰라요. 아직도 지금 선택 과목 못 정한 친구도 있을 거예요. 근데 뭘 더 잘해야 되는지 모르면은 그냥 주변 사람들 조언을 듣고 빨리 결정하세요. 빨리 결정하세요. 근데 그 더 적은 공부량을 기준으로 바라본다와 더 높은 표준 점수를 기준으로 바라본다는 시선이 양쪽이 다 있습니다. 유리하다는 게 뭘까? 내가 조금만 공부해도 점수를 어느 정도 딸 수 있다. 일단 만점자 표점이 높아서 내가 만점 됐을 때 이득일 거다. 이 양쪽 시선이 있는데 사실 만점자 표점이라는 거는 평가원이 문제 난이도를 조정하면 언제든지 뒤엎어질 수 있는 거예요. 물론 확통 선택자와 미적기하 선택자의 갭은 쉽게 좁혀지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최상위권에서 미적분하고 기하 중에만 선택해야만 갈 수 있는 이공계 학과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갭은 있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유리함은 본인이 더 높은 표준 점수를 예를 들어서 맞을 수 있을 때 하는 얘기죠. 만점이 아니면 고민하지 말고 자기가 하고 싶은 거 해라. 이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더 적은 공부량을 기준으로 바라보는 시선이 있는데 개념을 뗄 때는 확통이나 기하가 미적분보다는 상대적으로 짧아요. 그거는 맞아요. 근데 개념 뗄 때 짧다고 해서 연습량이 짧은 건 아니에요. 개념 뗄 때만 짧은 거예요. 그 다음부터 문제풀이 양을 줄이면 되겠어요? 그건 당연히 안 되죠. 그래서 더 적은 공부량이라는 거는 개념을 뗄 때에 불과하다 정도로 여러분이 받아들이시고 그걸 기준으로 뭐 그런데 자기는 일단 국어가 우선이야 뭐 이러면 이제 그걸 기준으로 선택할 수도 있겠죠. 이거는 어느 정도는 존중하는 바입니다. 자,
4번은 요 정도 하고 넘어갈게요. 자, 문제 유형에 맞춘 문제풀이 학습, 도구 정리 위주로 공부하는 건 괜찮을까요? 저는 일단은 어떤 방식으로 수학 공부를 하면 나쁘다라는 거에 대해서 나쁘다고 생각하는 건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다만 학생들이 그 방식을 완전하게 체득하고 있는 느낌이 아닌 거로 보일 때가 있을 때 좀 그 학생들한테 지적을 해주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도구 정리 위주의 학습은요, 이런 게 문제예요. 뭐냐? 야, 유형에 맞춘 문제풀이 도구 정리 공부할 때 그 유형 자체를 완전히 이해하고 있나 이거예요. 그 유형이 뭐고 문제의 발문이 뭐고 그걸 어떤 개념이 들어갔고 어떻게 해결한다라는 걸 완전히 이해하지 않은 채로 선생님이 이런 도구로 풀라고 했어 라는 이유만으로 그걸 풀고 있으려고 하면은 실력이 늘지 않습니다. 우리가 도구를 정리한다는 것은 실전에서 좀 더 빠르게 다가가기 위함인 거지 어디로 다가가야 되는지는 알려주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어디로 가야 하는지는 스스로 먼저 알아야 돼요. 어떤 도구가 필요한지는 먼저 알아야 돼요. 문제를 보고 문제를 이해하고 그 문제에서 필요한 도구가 무엇인지는 생각을 하는 데까지는 본인 스스로 해야 되고 그 위에 선생님들의 강의가 얹어져야 되는 건데 문제 상황을 본인이 이해를 못하면 도구 정리라는 거를 한다고 해서 뭐가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자기의 이해도에 대해서 자신감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항상 먼저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 이 유형을 실전에서 전부 기억해야 된다입니다. 암기로 가겠다는 거예요. 수학에서 암기는 나쁜 건 아니에요. 안 외운 것보단 나아요, 분명히. 그러나 암기라는 게 이해 없이 그냥 외우면요, 실전에서 어차피 못 꺼내요. 기억해 놓은 지식이라는 게 지식이 아닌 게 돼요. 그래서 그 유형이 뭐랄까 이해된 유형이라고 하면 실전에서 이렇게 나오면 이렇게 써야지 라는 시나리오가 여러분 머릿속에 그려져야 돼요. 그렇게 그려졌을 때 이제 유형에 맞춘 풀이 도구 정리로 공부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건 도움이 되는 공부가 맞습니다. 수능엔 굉장히 도움이 될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고 저 역시도 이런 걸 반대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 머릿속에 유형이 정리가 되고 어떻게 써먹겠다는 거가 딱 그려지지 않은 상황에서 선생님들의 말만 맹목적으로 따라가겠다라는 거는 좀 위험한 생각이다. 요거로 정리해드리고 싶어요. 자, 6번. 정말 열심히 공부한다고 생각하는데 아무리 해도 성적이 오르지 않습니다. 왜 안 오를까요? 바로 이겁니다. 저도 이제 고등학교 때 이렇게 어디 가서 열심히 했다라고 말을 못해요. 왜냐면 고3 때 내 친구들 보면 저보다 훨씬 열심히 한 애들이 있어요. 알죠? 그래서 저도 참 열심히 공부했다라고 말을 못했는데 학원계에 와서 보니까 내가 정말 열심히 했구나 얘네들에 비해서는 이런 느낌이 들 때가 많아요. 근데 뭐가 다른가 하고 보면은 책상에 앉아 있는 시간은 어쩌면 지금 아이들이 저보다 더 많을 것 같아요. 근데 이거예요. 책상에 앉아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생각을 얼마나 많이 해봤냐는 겁니다. 공부를 열심히 하는 학생들은 이랬으면 좋겠어요. 뭐냐면 책상에 앉아 있을 때만 하는 게 아니라 생각을 그럴 때 하는 게 아니라 집에 갈 때도 생각해요. 오늘 수학 문제 그 문제 왜 안 풀렸지? 이런 거. 오늘 과학 뭐 어려웠는데 오늘 국어 뭐 못 해먹겠는데 뭐 이런 거. 아니면 오늘 뭐 국어 어떤 얘기 너무 명쾌했어 뭐 이런 거. 그런 거를 그 과목에 대한 이미지를 계속 그려나가면서 생각을 해보려고 해야 그런 시간을 많이 가져야 실력이 느는 거예요. 그런 시간이 없이 책상에 앉아있을 땐 딱 공부하고 책상을 벗어난 순간은 아예 그걸 깡그리 잊고 살면은 당연히 발전하지 않습니다. 잠이 오지 않는 날에는 그래서 드러누워서 내가 공부한 그 내용을 얼마나 체계적으로 잘 기억하고 있는지 한번 돌아봐. 오늘 내가 영어 단어를 외웠어. 영어 단어 내가 그 기억하고 있나? 막 이렇게 돌아봐요. 저도 중1 때 영어 단어 진짜 열심히 외웠는데 지금 거의 다 까먹었지만 그때 막 집에서 들어누워서 돌아봤는데 하나도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잘못 가고 있구나. 이걸 중1 때 깨달은 적이 있어요. 이렇게 하다 보면 스스로 자기의 공부 방향이 괜찮은지 아닌지를 돌아보게 돼요. 근데 안 괜찮으면 불안하잖아요. 그럼 또 아무거나 다른 걸 해봐요. 그러다 보면 또 괜찮아 보이는 순간이 오면 그게 괜찮은 거예요. 이렇게 어떤 평소의 일상의 모든 시간에 공부에 집중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 저는 책상에 앉아있을 때만 공부한다는 의견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저도 지금 여기 와서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만 앞에서
우리 김재만 선생님 여기서 말씀하실 때 저는 저쪽 가가지고 저기서 제 자료 만들고 있었어요. 그 사이에. 예. 그런 자투리 시간조차도 이렇게 잘 활용해 달라 이런 주문이죠. 자, 6번은 요 정도 하고요. 7번. 신유형 문제들을 봐요. 이제 제 강의든 다른 선생님 강의든 반대 처음 보는 유형 문제야. 그래서 자기 못 풀었어요. 근데 선생님 강의 들었더니 진짜 난생 처음 보는 생각이야. 이걸 어떻게 해? 이런 자괴감이 든답니다. 그런 학생들이 있죠. 제가 신유형 문제들 실전에서 풀 수 있을까요? 자, 제 답은 이겁니다. 여러분 가만히 냅두면 절대 못 풉니다. 그렇기 때문에 뭔지 아십니까? 선생님들은 그 문제를 미리 여러분에게 보여드리는 겁니다. 왜? 풀어야 되니까. 풀 수 있을까요? 모릅니다. 모르죠. 그걸 내가 어떻게 알아요? 풀 수 있을지 없을지는 여러분의 그 뒤에 노력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노력에 대한 확신이 있다면 풀 수 있다고 말해줄 수 있고요. 노력에 대한 확신이 없다면 계속 모른다고 할 것입니다. 자, 제 답은 이거예요. 그래서 처음 보는 개념, 처음 보는 유형의 문제가 나오면 일단 내용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데 집중해야 된다입니다. 그렇죠. 내가 저 생각 어떻게 실전에서 할 수 있나 이 생각부터 하고 있는 애들은요 거의 100% 못해요. 이미 받아들인 마음이 아니에요. 그런 거고 완전히 받아들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게 뭐냐? 내용을 요약해 본다예요. 내용을 요약해 본다가 제일 중요해요. 내용을 요약을 해보면 요약을 짧게 해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정확하게 이해하고 요약하지 했으면 실전에서 무조건 못할 정도가 아니에요. 자, 여러분에게 신유형을 던져주는 선생님들은 이걸 해야 수능 대비가 된다고 생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거에 동의하든 동의하지 않든 그런 의견이 존재한다는 게 중요합니다. 근데 학생들은 거기에 대해서 이제 내가 저런 것까지 해야 돼라고 생각하면 동의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랬다가 진짜 실전에 나오면 여러분 그거 한 문제 버리고 시작하는 겁니다. 실제로 그런 사례들 많이 있죠. 저도 강의할 때 신유형 문제를 빼들었어요. 그랬더니 바로 어느 날 현강에서 그런 걸 했더니 바로 오르비 이런 데 글 올라왔어요. 그날 당일에. 정병훈 이거 너무한 거 아니냐고. 이런 문제가 나올 것 같냐고. 근데 그 문제가 그해 수능에 29번 자리에 적중했었거든요. 2019학년도 수능 가형 29번이었습니다. 기하 과목이었는데 어쨌든 그랬던 적도 있습니다. 학생들의 판단은 그런 거예요. 자기의 어떤 감정으로 대응을 해요. 그래서 정확하지 못하죠. 선생님들은 냉정하게 가능성을 보면서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어느 선생님이 얘기해도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특히 요즘 같은 수능은요 되게 발상적인 거 많이 내요. 그래서 잘 대비하셔야 된다라는 거죠. 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하지 말고 그냥 열심히 공부하세요. 다른 거 없어요. 저런 것도 있구나. 선생님은 저런 의견이구나. 그럼 나는 일단 따라가 봐야지. 불안해서라도 따라가 봐야지. 이렇게 쫓아오시길 바랍니다. 그것만이 답입니다. 자, 여기까지 해가지고 제가 이제 좀 Q&A 좀 제가 이건 인강에서든 뭐든 많이 받았던 질문들 그리고 학생들의 어떤 공부 태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확인하는 시간 이런 걸 한번 잠시 가져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마인드로 좀 이런 거 보면 아시겠죠. 제가 어떻게 강의한다는 건지 딱 티가 나지 않습니까? 이런 마인드로 강의하는 사람이고요. 그래서 제 수업에서 우리 학생들이 많이 오셔가지고 2023학년도 수능에서 성공적으로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정병훈이었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